요즘 가요계를 보면요, 왕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또 그 가치를 숫자로 딱 증명해 보이는 스타. 때로는 이런 차가운 데이터가 한 사람의 뜨거운 진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쵸.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트로타픽은 가장 빠르게 트로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후원도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자, 2025년 11월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든 최신 브랜드 평판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정상급 아이돌 그룹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는데 그 사이에 솔로 가수 한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말이죠. 드디어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11월 22일에 발표된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인데요. 1위 방탄소년단, 2위 블랙핑크, 그리고 3위가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네, 정말 쟁쟁한 이름들 사이에 딱 자리하고 있죠. 브랜드 평판 지수라는 게 보니까 670만이 넘어요. 사실 저 같은 그냥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엄청 높은 숫자구나 이 정도로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냥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이 숫자를 좀 더 의미 있게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던데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는 게 거의 핵심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SNS에서 얼마나 언급되나, 그러니까 대중적인 화제성을 보는 거죠? 아, 거기까지는 대부분 톱스타들이 높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나머지 두 개, 참여 지수랑 커뮤니티 지수거든요. 참여랑 커뮤니티요? 네네. 그 두 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참여 지수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보나,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직접 검색해 본다거나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행동들이죠. 아, 대중의 호기심 같은 거군요. 네, 광범위한 관심. 반면에 커뮤니티 지수는 팬카페나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걸 측정해요. 이건 조직화된 팬덤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보통 이 둘 중 하나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대중적 인기는 높은데 팬덤은 약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관심, 즉 참여 지수랑 아주 충성도 높은 팬덤의 활동인 커뮤니티 지수, 이 두 개가 모두 최상위권이라는 거네요. 이게 되게 드문 경우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은 강력한 커뮤니티 지수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또 중장년층 타겟 스타들은 넓은 참여 지수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임영웅 씨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그냥 다 달고 달리는 셈이죠. 와, 두 개를 다. 이건 일부러 설계하지 않으면 정말 갖기 힘든 균형이거든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인기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균형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 대체 뭐였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딱 꼽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대급 흥행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저도 이 부분은 좀 신기했어요. 물론 콘서트가 엄청 성공적이었겠지만 그게 어떻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브랜드 파워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걸까? 그냥 팬 서비스가 좋은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겠죠? 네, 여기서부터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콘서트 후기들을 보면 히어로 스테이션이라는 대기공산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읽어봤어요. 뭐 난방시설에 카페에 심지어 관이 화장실도 수십 개를 더 설치했다고요. 네, 보조 배터리 충전소까지요. 저도 그 후기들 보면서 이건 그냥 팬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복지 수준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디테일한 배려들이 물론 감동적이긴 한데 콘서트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과장이 아닐까? 결국 콘서트의 본질은 무대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자, 이 모든 편의시설에 진짜 타겟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티켓을 산 팬들이겠죠. 물론 1차적으로는 팬들이죠. 하지만 진짜 전략적인 타겟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팬들과 함께 온 자녀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외부의 잠재적 팬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경험을 SNS에 올리고 입소문을 내줄 사람들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콘서트에 간 20대, 30대 자녀가 있어요. 네, 요즘 그런 경우 많죠? 그분들은 이명웅 씨 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공간을 딱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스태프들이 1대1로 부모님을 챙겨주는 모습까지 봐요. 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좀 찡하네요. 그럼 그분들이 SNS에 뭐라고 쓸까요? 이명웅 노래 좋더라가 아니라 내가 가본 그 어떤 아이돌 콘서트보다 시스템이 완벽하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아, 가수 임영웅이 아니라 브랜드 임영웅의 클래스를 간증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팬이 아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 훨씬 더 강력한 신뢰를 주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그 수많은 편의시설들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밖으로 퍼뜨리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장치였던 셈이네요. 네, 그리고 그 전략의 정점이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였죠. 그라운드 객석을 포기한 결정. 아, 잔디 훼손 막으려고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정말 대단한 결심이다 생각만 했는데 방금 하신 이야기랑 연결해서 보니까 이것도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기사를 보면 업계에서는 이 결정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포기했다고 분석했잖아요. 네네. 수십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론을 통해 딱 알려지면서 이 결정은 단순한 잔디 보호를 넘어서는 강력한 상징이 된 거예요. 내 이익보다 더 큰 가치, 즉 상생을 우선하는 브랜드라는 철학을 돈으로 증명해 보인 거죠. 와, 이건 수백억짜리 광고를 해도 얻기 힘든 신뢰라는 무형자산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얻어낸 엄청난 고효율의 브랜딩 전략이었습니다. 손실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였던 거예요. 손실이 아닌 투자. 와, 이 관점으로 보니까요. 다음 자료가 완전히 새롭게 읽힙니다. 바로 실물 CD 없이 디지털 음원으로만 정규 2집을 발매한 결정. 네, 그것도 정말 파격적이었죠. 이건 역시 K-팝 산업의 오랜 관행을 그냥 정면으로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시도였잖아요. 네, K-팝 산업에서 앨범 판매량이라는 게 팬덤의 화력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각종 차트 순위, 연말 시상식이랑 바로 연결되죠. 그렇죠. 이걸 포기한다는 건 업계의 게임롤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료에서도 소속사 측이 팬들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적인 고민까지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죠. 맞아요. 팬 사인회 가려고 아니면 뭐 랜덤 포토카드 모으려고 수백 장씩 앨범 사는 거. 이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판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였을까?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영리한 전략이었을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선한 의도와 영리한 전략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일본 매체가 그를 퍼스트 펭귄에 비유한 기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줘요. 퍼스트 펭귄이요? 네,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말하잖아요. 포식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들에게 안전한 길을 열어주는 존재. 아, 비즈니스 용어로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가? 뭐 그런 의미죠? 정확합니다. 임영웅 씨 측이 감수한 리스크는 명확했어요. 수백억 원의 앨범 판매 수익, 각종 기록과 수상의 기회, 이건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게 뭘까요? 바로 K-팝 산업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아티스트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아, 다른 어떤 아이돌 그룹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어떤 도덕적 우위 같은 거네요? 네, 특히 환경 문제에 민감한 젊은 세대나 해외 미디어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딱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결국 단기적인 수익과 명예를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선택한 거군요. 와, 콘서트 전략이랑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신뢰를 쌓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자료에 나오는 히어로노믹스라는 현상의 본질인 거죠. 아, 히아로노믹스. 임영웅 씨가 일으키는 경제 효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가 광고하는 제품은 품절되고 그가 시축한 K리그 경기에는 프로스포츠 역대 최다 관중이 몰리고 이게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소비자들이 임영웅이라는 브랜드가 보증한다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의 팬덤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이 브랜드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광고 계약을 할 때도 팬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건을 먼저 제시한다는 일화까지 있는 걸 보면 진짜 모든 활동이 신뢰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쭉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적인 도전 역시 그냥 장르 확장이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아, 트로트만 하는 게 아니라 발라드, 록, 댄스까지 하는 거요? 네, 그 모습이 이 브랜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 성장 이야기 자체를 응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이쯤 되니까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랄까 왕은 떠난 적이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하게 느껴지네요. 네, 계속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짓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자료들 속에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브랜드 평판 3위라는 결과는 지난 몇 년간 임영웅이라는 브랜드가 쌓아올린 모든 전략적인 선택들에 대한 시장의 최종 평가서였군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모든 노력과 진심에 대한 대중의 응답이자 인정인 거죠.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심지어 산업의 관행에까지 질문을 던지는 그의 행보는 정말 흥미로운 연구 사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의 성공은 어떻게 팬을 많이 모을까? 이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 팬들과 함께 가치 있는 공동체를 만들까? 이 차원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임영웅 씨의 성공 뒤에는 그의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따라가는 팬덤, 영웅시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아, 정말 그렇죠. 기부로 응원하고 또 성숙한 관람 문화로 감동을 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임영웅이라는 브랜드는 진심과 신뢰라는 이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트롯 핫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트로트 핫 이슈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에너지가 돼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소식으로 만나요.